이를 공개합니다. 집에 모모가 숨겨져 있던 이유. 2019년 미국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 커플은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약 2억 원짜리의 고택을 매입해 낡은 집을 직접 개조하던 중 돈벼락템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면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훔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작물. 오.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돈벼락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건 도둑이거든요. 지금 말한 아이템이 한때는 불법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돈벼락템 공개합니다. 마약인가 봐. 뭐 풀렸으면 대마초 아니야? So we are pulling off part of our 뭘 꽁꽁 그냥 벽 안에 넣어놨네. 이게 뭐야? Prohibition era. 뭘까요? 잘 보세요. 약간 지금 한석빛인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 벽에다 넣은 게. 벽이네. 술병. 집 외벽에 은밀히 숨겨놨던 불법의 온상, 바로 위스키인데요. 30년대. 발견 당시 마치 술 저장고처럼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요. 며칠 뒤 마룻장 밑에서도 발견된 위스키. 그렇게 온 집안에서 총 78병의 위스키가 발견됐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배 올랐어요. 떡상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가 78병. 근데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위스키들은 제조 시기가 192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의 시대, 음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제조된 이 위스키들은 밀주, 와. 금주법 시대에 불법 제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주법이 없으니 이 100년 된 위스키 밀주를 팔아도 미국에서는 합법, 문제 없는 거죠. 아 근데 가격이 그러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78병이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위스키 한 병에 150에서 200 가거든요. 1000만. 1000만 원 사겠다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억 8천 한 8억 정도 봅니다. 그거 하면 더 나아. 1,000만 원에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도 준다고요? 네. 진짜? 앞서 2018년 드러먼드가 발견한 밀주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 즉 밀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매 낙찰가는 925파운드, 한화 약 135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주세요. 어? 이 가격을 아는데 나한테 그 돈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78병이나 발견됐으면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팔아도 엄청 이득이었겠네. 우연히 이사한 집에서 횡재, 돈벼락을 맞은 드러먼드는요. 온전하게 보존된 밀주들을 한 병당 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8일 공개합니다. 이웃집 차고가 뭐뭐? 2020년 영국 잉글랜드 스타워 브리지. 피터 심프슨이란 남성이 사망한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집과 차고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한 노부부에게 상속됐습니다. 이에 심프슨의 집을 정리하던 노부부는 가구 등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심. 경매인 크리스 에스턴이 심프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것들은 여기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어요. 심프슨의 차고를 살피던 경매인 에스턴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차고인데 올드카. 쿠바에서 많이 보이는 거. 오. 아. 그게 나왔네. 경매인 에스턴이 깜짝 놀란 이유, 차고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했던 건데요. 야, 이거 잘못하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릴 뻔했죠. 어머. 먼지 쌓인 쓰레기 봉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들의 정체는 소트. 수백 개에 달하는 인기 영화 스타워즈의 장난감들. 와. 알고 보니 차고의 주인이었던 심프슨이 스타워즈 장난감을 수십 년간 수집했을 정도로 스타워즈의 찐팬 중에 찐팬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난 스타워즈 팬도 아닌데 갖고 싶은데. 사실 노부부는 이 장난감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요. 먼지 쌓인 차고에 쌓여있던 장난감들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매인 에스턴이 스타워즈 장난감들의 찐 가치를 알아봐준 덕분에 경매에 붙여서 돈벼락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가에 팔렸다는 이 자와 피규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원. 아니지. 얼마? 저 미개봉이죠. 응. 그리고 스타워즈죠. 1억 봅니다. 오. 난 3천. 나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단 8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품 중의 희귀품으로 22,000파운드, 하나 약 3,5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뭐야? 전 세계 8개인데 1억도 안 해? 아, 조그맣잖아.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가 지금 얼마였다고요? 3천 얼마? 3천으로 보면 아까 수백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야. 10억 나오네. 10억. 그 자화보다 인기 많은 애들도 매덕 많았잖아. 벌었다. 기본 10억이다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장난감들 또한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에 거래됐고요. 아. 총 41만 파운드. 항아로 무려 6억 5,20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저걸 버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잖아. 서랍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게 비싸다고 놀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라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언맨 같은 걸 모아보세요. 모아보자 한번. 우리도 뭔가 모아보자. 거짓말 삼지기도 모으고 있어, 난. 이 장난감들이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개봉 상태. 만약 이걸 호기심에 뜯어서 봤다? 그럼 그 가치는 하락했을 겁니다. 낙하지. 복권 당첨 부럽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의 가치. 여러분 집 어딘가에도 먼지만 쌓인 채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장난감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그 가치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처가댁에서 발견된 모모. 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바뀌려고 해? 요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 처가. 그렇죠. 쪽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그 뭐지?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아.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 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의 기원을 읽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 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만 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5일 공개합니다. 자, 한 분이 퇴근을 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하여튼 2등 확정됐네. 2등 확정. 2014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션과 니키 맥커보이 부부. 쇼핑 도중 한 중고 마켓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눈에 들어온 헌옷. 부부는 이 중고 스웨터를 단돈 58센트, 한화 약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600원을 돈 주고 아니, 판다고? 600원 주고 산 거 자체가 대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TV를 시청하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시청하던 TV 다큐멘터리에서 부부가 산 스웨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바로 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는 미국 미식 축구계의 레전설. 레전설이죠. 승률 10%도 안 되던 미식 축구팀을 NFL 우승 5회 최강팀으로 이끈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우승컵 이름이 롬바르디 컵입니다. 그렇지. 저분- 빈스 롬바르디 저 트로피예요.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대단한 롬바르디 감독이 생전에 입고 있던 스웨터가 부부가 중고 마켓에서 산 스웨터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만 같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롬바르디 감독이 출연한 방송을 본 부부가 그 중고 스웨터를 다시 잘 살펴보니 택에 검은색 잉크로 떡하니 적혀있는 글씨 롬바르디. 부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경매 사이트에 스웨터를 보내 진품 확인을 한 결과 이 스웨터가 생전 롬바르디 감독이 웨스트포인트 코치 시절 입은 진품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매 결과 58센트 단돈 600원에 구매한 이 스웨터는 43,020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에 낙찰. 이윤을 얻었습니다. 야, 저걸 600원에 팔았다고? 판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선수가 아니라 무명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미식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입었던 거. 우리 동료 가야 돼. 가야 돼. 동료 뒤져봐야 돼. 동료 가야 돼 진짜. 그 MBC 청룡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오기자 대 오기자의 경쟁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영국 브리스톨시의 한 주택가. 아, 누가 우리 집 벽에 낙서해놨어? 집값 떨어지게 이거. 에이씨. 벽에 떡하니 그려진 낙서엔 재채기하는 할머니 때문에 날아가는 틀니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던 니콜라스 마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스키아님, 이 낙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얼마나 위트 넘치고 전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작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허허. 예, 더 그려달라. 그런데 이 집 저에게 파시죠? 돈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파세요. 시세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여봐. 오히려 이 낙서 때문에 대박! 그렇지. 돈벼락을 맞기 직전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키네 집 벽에 낙서가 된 지 얼마 후 한 예술가가 SNS에 자기 작품이라며 이 벽화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 예술가의 놀라운 정체, 뭐 요즘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사회풍자와 파격의 아이콘, 일명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 와. 아니나 다를까. 뱅크시를 이제 알아보셨네요. 네, 뭐 알아보지 않습니까? 와. 작가는 작가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이게 더 얄미워. 예. 작가는 작가끼리 통한다고요? 예. 뱅크시 기절할 소리네요. 사실 벽에 그려진 건 누군가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었던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 주택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서로 팔아달라며 아우성쳤죠. 덕분에 한화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던 마킨의 집값은 무려 16배가 상승한
7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디 그리 어떻게? 집에 벽 있죠? 아 무스키야? 무슨 아 그럼. 아 추동합니까? 자, 이 세상에 저명한 화가들이 처음에 개무시당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 그 상황이고요. 네네. 그려드릴게. 오세요. 아, 진짜로? 네. 스케줄 좀 체크해보고 갑자기 또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짜증이 확 나요. 오세요. 하지만 과도한 관심이 마킨에게 족쇄가 되었는지 마킨은 수십억의 돈벼락도 거절. 단지 작품이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찾아 예정대로 이사를 떠났고요. 2021년 새 집주인은 벽화를 철거한 뒤 익명의 구매자에게 작품을 양도. 현재 뱅크시의 작품 아추는 NFT화되어 새로운 예술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야,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으로 많은 메시지를 줬던 뱅크시처럼 어쩌면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뜻밖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뱅크시라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지 무스키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무 데서나 아무 그림 그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CJ 사옥에 하나 그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어릴 적에 갔던 시골 할머니 집. 낡고 좁은 방이어도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던 기분 좋은 추억이 서린 곳이겠죠. 그쵸. 시골 할머니 집. 시골 할머니 집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추억도 있고요. 예,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남성 카오 또한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드엉럼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 어린 시절부터 또한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이 됐지만 또한은 차마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 또한은 시간이 날 때면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장독대를 닦았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간 마치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2006년 또한은 외할머니 집 덕분에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광에서 뭐 나왔어? 아닙니다. 어, 또한 외할머니 집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알고 보니 외할머니 집은요 드엉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집이었던 겁니다. 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을 찾은 전문가들은요 수백 년 된 집인데 보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집 상태 되게 괜찮은데요?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 같아. 네. 집의 외관이며 비를 피하기 위해 벽이 약간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고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500년 이상 된 제단, 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문 등 집안 곳곳이 문화재. 아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의 가치가 무려 2,200억 동, 한화 10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물값이다, 야. 우와. 베트남 시골이 100억이 넘는 집이 있다고? 시골집이. 이 정도면 할머니 거의 박물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기 저 마당에 간장 항아리 하나만 해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로 10억 동, 하나 4,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또 관리를 또 해준 덕에 또하니 그렇지. 또 돈벼락을 또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돈벼락을 맞은 또한은 외할머니의 집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잘 보존해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당장 거금을 손에 넣기보다는 선조들이 물려준 집,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후 2008년 하노이시는 이 집을 1급 보호 건축물로 지정했는데요. 다행이네요. 낡은 외할머니 집에 깃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던 남자. 덕분에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